30번까지 했었죠? 맞아요. 30번까지 했고 뒤에 이어서 또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4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서로 다른 정도는 알파벳 하자. 네. 다음을 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알파에 대한 꼴과 베타에 대한 꼴이 똑같은 구조로 나오는 값이 문제는 나오죠, 그렇죠? 오늘 말을 또 못하네. 그래서 차수가 이렇게 2차 이상인 꼴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뭘해서 여기다 그를 대입해서 서로 맞추는 경우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를 일단 대입해볼게요. 얘만 하면 되겠죠? 얘는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문자만 다른 것 뿐이잖아. 좀 똑같고 그래서 알파 대입해서 이미 차수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는 알파 제곱 플러스 4가 여기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알파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몇 알파로 바뀌는 거야? 2알파, 그렇죠? 따라서 얘는 2알파 분의 1 2베타 분의 1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분수꼴 나오면 뭐 통분을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곱을 음각의 수학을 이용해서 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곱이 몇이야? 합이 몇이에요? 3이고 마이너스 3이고요. 곱은 몇이야? 4죠. 그럼 이렇게 알파분의 이 꼴이 우리 여기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알파분의 1은 뭐라고 줄 수 있고? 4분의 베타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통분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로 분자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분의 1은 4분의 베타니까 8분의 베타라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똑같이 이미 통분이 됐죠? 8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몇이에요? 아까 말했죠? 마이너스 3. 그래서 결과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차수가 2차 이상인 경우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입을 통해서 차수를 줄여줘야 되는 거고요. 또 3차, 4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수꼴이 나오는 경우에는 통분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을 이용해서 분자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제 통분해도 바로 보이긴 합니다.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44번. 안녕하세요. 자, 다음에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일 때 상수 m의 값은 두 근을 하나는 뭐 알파로 두면 또 다른 근은 4알파로 두면 되겠죠? 4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근각의 수학을 뭐네요? 5. 그럼 이제 알파 구할 수 있네. 5알파는 5. 그럼 알파 뭐네요? 1. 근이 구해졌으니까 이거 내가 뭐는데? 대입하면 m을 구할 수 있겠죠? 네. 대입하면 근 나오면. 네. 그래서 m 몇 나와요? 마이너스 4가 이거 확인할 수 있겠죠. 바로 같은 페이지 47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인 정수가 되도록 그러면 두 근은 어떻게 설정할까요? 4배면 이렇게 알파 4알파니까 두 근인 정수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알파는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건 제 근각에서 하면 또 쓸 수 있겠죠? 두분의 합 이거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분의 곱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9. 그럼 두 개를 연립해야 되겠네? 이 두 개를 연립해야 돼. 전개 잠깐 해보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고 위에 거는 보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 알파를 좀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K라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집어넣겠지. 자, 이때 우리는 알파가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돼. 문제에서는 그냥 값이 아니라 두 연속된 정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과 우리가 정수를 생각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만 나오잖아. 여러 개가 나오진 않고 여러 개 나오면 정수를 골라주면 돼. K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정수로 나왔으니까 괜찮네요. K값 구하래요. 일단 4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두 분은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베타의 차가 5보다 작음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 A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순서쌍. 우리 차에 대한 거는 양변을 제곱해서 오용하는데 곱셈공식 변형 이하면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 제곱하면 A 제곱.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4분의 B 대입하면 플러스 B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순서쌍을 찾아주라는 거지. 일일이 집어넣을 건데 이게 이제 꼴이 얘가 더 복잡하긴 하잖아. 일일이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넘겨주는 거야. B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범위를 생각한다면 A제곱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A가 결정되면 B가 결정되는 구조겠죠. A, B 둘 다 뭐예요? 자연수. 첫 번째, A가 1이면 B는 뭐보다 작아요? 24보다 작다 하면 되죠. 그럼 자연수 개수 전류는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지금 여기다 만약에 B를 넣어서 하면 귀찮잖아. 제곱수 생각해줘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A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B의 개수 2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2면 B는 21보다 작다. 몇 개야? 20개. 대만 확 줄걸 제곱수이기 때문에 A가 3이면 B가 16보다 작다. 몇 개 나와요? 15개. 그 다음에 A가 4면 보다 작다. 몇 개 나와요? 8개. 이런 식으로. 더 있어 없어? 없겠죠. A가 5 이상이 돼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0보다 작아지니까 결국엔 자연수 범위에 찾아줄 수 있겠지. 이거 다 몇 개야? 50, 60, 6개인가요? 6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서쌍 3번 넘겨서 59번 보겠습니다. 앞쪽은 좀 쉬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분은 알파 베타 다음 2차 방정식 두 개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나 하자. 이에 대해서 A, B의 값을 구하라. 뭐 이용하는 문제요? 근각의 수학에 이용하는 문제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분의 곱은 B. 똑같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B. 두 분의 곱은 이렇게. 그럼
위에 나와 있는 합과 곱을 밑에다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그러면 바꿔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B. 정리해볼게요. 알파 베타 B로 바뀌고 플러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A. 그래서 식중의 문자도 연립하면 이제 A, B를 구해주면 되지. 좀 더 깔끔하게 바꿔볼까? A 마이너스 B는 4 넘겨주면 3A 마이너스 B는 4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A는 뭐 나와요? 0 B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4 두 개 뭐예요? 곱하면 0이 되면 A가 0입니다. 알파 베타는 뭐 크게 상관은 없죠. A, B 구하였어. 넘겨서 67번 뭐 했습니까? 방정식 fx는 0의 두분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합과 곱이 함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음에 두 분의 곱은 이거를 이제 십작성을 통해서 구하진 않을 거고 십작성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저는 십작성을 하진 않을 거고요. 결국에 이제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순간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F예요. 같은 F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 친 게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X 값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결국에 이제 F 뒤에 요런 꼴이면 0이 되는 거고 요런 꼴이면 0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면 0이 된다는 거지. 그때 만족하는 X 값을 따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알파거나 얘가 베타면 그때 만족하는 X 값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 값은 뭐가 나와? 2분의 알파 플러스 2 밑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2.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두 근은 요 두 개라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뭐 하래요? 곱하래. 하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정리해볼게요.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 합이 나와있고 곱이 나와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네요. 끝났죠? 이렇게 뭐 식작성을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식작성 하지 않고 이렇게 구조 파악해서 넘겨서 73번 보겠습니다. 얘 파트는 조금 어려워,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고. 다음의 항등이 다음과 같다. 뭐 이 관련된 문제가 뒤에 하나 더 있긴 한데 풀어볼 건데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주어질 때는 그 개수를 좀 봅시다. 한 근이 주어진 개수를 보면 모든 개수가 다 뭐예요? 실수죠. 그렇죠? 그때 한 근이 이렇게 복수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켤레복수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실수면, 그렇죠? 모든 개수가 실수면 무조건 켤레복수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켤레복수수가 또 다른 한 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확정이죠? 근데 우리 이런 꼴일 때는 이제 귀찮으면 안 되니까 이거 뭐 해줘야 돼? 실수부터 해줘야 되겠죠? 뭐라고 해줬어요? 실수. 그 다음에 켤레 표시다. 뭐가 돼요? 2가 되잖아요. 분자 뭐가 되냐?
B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켤레근도 존재하겠지.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얘네 켤레근이 이 두 분이 이제 뭐야? 이 2차 방정식 두 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근각에서 게 두 분의 합 실수 부분의 2배 2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저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 그럼 B가 뭐나요? 마이너스 간가요? 다시 써볼까? 두 분은 이게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인가? 그렇지.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인가? 또 다른 한개는 이렇게. 그래서 근각의석의 두분의 곱 뭐야? 곱한 몇이야? 1 플러스 9니까 10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10은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이게 뭐하래? 마지막에 더하래. 답은 2번 마이너스 14 화답돼 있어. 됐죠? 지금 거기 마지막에 B가 2가 아니라고 돼 있는 거는 얘를 이제 실수가 아닌 복소수로 만들려는 거야. 그렇죠? 여기가 뭐가 돼? 2가 돼버리면 여기가 이제 허수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켤레 복소수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얘가 이제 실수가 아닌 복소수일 때는 켤레 복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좀 중요해. 이 표현 없으면 얘가 0이 되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표현들은 조금 다시 봐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9번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두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 오직 한 개일 때 동시에 만족하는 근 오직 한 개. 이게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해보면 얘랑 공통인 인수가 하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공통인수. 이 공통인수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줘요? 공통인수. 공통인수 한번 정리해볼까? 공통인수. 요식을 fx라 두고 요식을 gx라 둘게요. fx가 이렇게 인수분해 같아요. 그냥 가정을 한 거야. 그리고 gx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근이 위에는 이제 P랑 A가 되는 거고 밑에는 P랑 B가 되는 거죠. 그럼 공통인수를 X-P로 갖는 거죠. 자, 두 식을 한번 더해봅시다. 두 식 더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X-P로 묶여 안 묶여? 묶이죠. 그럼 뒤에 식이 2x-a-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자, 얘도 x-p가 있고 얘도 x-p가 있는데 더해도 일단 x-p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네요. 공통인수가 존재하면. 이러면 이제 우리가 더한 식에서를 봤을 때는 둘 중에 뭐가 공통인수인지를 원래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빼버리면 더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빼버리면 두 식을 더했다고 생각해봐. 뺐다고 생각해봐. 그럼 x-p를 또 묶이고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또 묶어서 뺄 거기 때문에 b-a가 그럼 빼도 이렇게 공통인수가 또 보여 안 보여? 보이네요. 근데 뒤에는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뭐로 나와요? 상수로 나와요. 그렇죠? 그럼 뺐을 때는 정확하게 x에 대한 식이 공통인수라는 거 확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두 식을 뭐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빼서
확인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확정이 된다. 그래서 두식을 뭐라고? 빼버리는 거지. 알겠죠? 뺍니다. 빼봐요. 빼면 오, 그럼 A 플러스 4로 묶여요. 이때 나오는 뭐가? 요 x에 대한 식. 요 식이 뭐라고? 요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요거랑 식이 똑같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통인 그는 뭐가 된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근데 얘가 0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도 괜찮잖아요. 근데 a가 마이너스 4가 돼버리면 두 식이 뭐가 되니? 아예 같아져 버려요. 두 식이 같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오직 한 개의 근을 갖는다는 표현은 말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공통인 근인가? 마이너스 1만 공통인 근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근인 거고, 근이라는 건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거죠. 자, a가 뭐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공통근 관련된 문제는 공통인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뭐해서? 해서 확인할 거다. 마이너스 5가 답이 뭐 될지?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하는데 뭐라고? 식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그 빼실 때 거꾸로 빼셨어. 잘못 뺐어? 공통인근이 여기서 여기 뺐는데 얘는 여기서 여기 뺐네. 뒤죽박죽으로 빼버렸구나. 그 말은 뭐지? 이거지. 그래서 이거고요. 따라서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거네? 그럼 A가 몇이야? 3? 다음 몇 번? 4번. 뭐야 왜 너무 맘대로 빼버렸어. 다음에 81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L에 대해서 M 더하기 N을 해봅니다. 가조건 마조건 우리 가조건을 보면 저 구조에서 이제 Z를 X로 바꿔볼게요. 가조건 나오면 Z를 X로 바꿉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지금 Z라고 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Z 집어넣으면 가조건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거의 한 근은 Z다. 근데 여기서 MN이 정수라고 돼 있어. 그리고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는 다 실수인 상황인 거지. 근데 한 근이 지금 Z 허수인 Z가 되버렸는데 그럼 무조건 뭐가 존재해야 돼? 켤레?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Z 가도 이 2차 방정식이 뭐다? 한 근이다. 근데 마침 합이 나와 있네. M 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1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두 분의 합이 10이니까. 다시 써보면 M은 일단 10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2차 방정식 가지고 한 배씩. 왜냐면 얘가 허근을 간다는 거죠. Z라는 건 지금 허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한 배씩 0보다 어떤데요? 작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각일수 한 개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지금 한 배씩. 그 다음 쓸 수 있는 거 분의 공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N은 일단 뭐보다 커야 돼? 맞지? N은 뭐보다 커야 돼? 25보다 커야 되네. 그때 만족하는 최소 정수 몇이에요? 26. 다음에 몇이에요?
20, 36 M과의 합을 구하래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넘겨서 영식을 4N을 쓰는 거 아니에요? 4N이라고 짝수공식 썼습니다. 네. 89번 볼게요. 89번. 이차 방정식의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부호 관련된 거 아니면 두 분의 위치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뭐야? 첫 번째 뭐니? 두 분의 부호 관련된 문제거든? 두 분의 부호 또는 그들의 위치. 근데 위치라는 건 이제 이런 문제죠.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그렇죠? 뭐 1보다 크다 작냐, 뭐 1 사이에 있다, 뭐 이런 문제 관련된 문제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판별식 무조건 확인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축의 방정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값. 이 세 가지 꼭 확인해 줘야 돼. 알겠죠? 앞 글자로는 한판축 뭐 이렇게 외우긴 하는데 세 가지는 꼭 필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 거는 얘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2차 함수로 생각하자는 거죠. 이걸 이제 fx 함수. fx 불러주시고요. 그러면 이 fx는 무슨 볼록한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그쵸? 그 다음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냥 두근이야 서로 다른 두근이야? 그냥 두근이야? 그럼 판별식 때는 들어가요? 들어가죠. 잘못 들어보겠지. 자,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 일단은 두 면에서 만난다 할게. 근데 판별식은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 서로 다른 두근이랑 그냥 두근이기 때문에 한근이 될 수도 있어요. 중근으로 해서 서로 다른 그냥 두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축이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생각하냐면, 자, 문제에서 양수가 된다고 돼 있으니까 0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0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1번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랑 위치상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함수값만 따져주면 함수값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위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두 개만 따지면 이 양수인 경우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여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축의 위치를 정확히 따져줘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 0보다 어떻다?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K 범위를 찾아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는 부정식 풀어주는 거죠. 첫 번째 판별식부터 볼까요? 짝수 공식했습니다. 2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K제 플러스 OK. 끝났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OK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K로 묶어주면 이렇게 5랑 0이랑 5 사이.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뭐 할 거 없는 것 같은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F형은 집어넣어주면 얘밖에 안 나오죠. 인수분해 되나요? 네, 됩니다. 이것도 조금씩 풀어주면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범위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K 범위 찾아주는 거지.
뭐 어떻게 되냐면 K가 1보다 크고 5 이하면 될 것 같은데. 뭘 구하래요? 정수 K 개수. 틀렸네? 뭐 틀렸냐? 모두 양수가 되는 뭐가 되는 자꾸 왜 이래 그래? 이상한 거 없는데? 이러면 4개 답이 5개야 돼.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뭐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영도 돼야 된다고? 응?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기.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기. 0이 들어간다고? 맞네. 다시 할게. 0도 되네. 내가 부등식을 써야 되는구나. 다시 할게요. 이상하게 보는 건 없구나. 이게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야 되구나. 요것도 들어가네. 그쵸? 그래서 4개, 1개, 5개. 됐구나. 들어 보겠습니다. 90번 볼게요.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 베타 이거 그 다음에 두분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일 때 우리 이러면 A, B를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우리 이거 A가 몇 회니? A가 몇 나와? 2가 나오고요. B는 뭐 나와요? 3이 나와서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에 대한 두근은 지금 뭐야? 역수로 들어왔잖아. 그치? 역수를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화 시켜볼게. 일반화. 2차 방정식이 다음같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금 집어넣을게. 알파 한번 집어넣어주면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라고 생각해 볼게. 양변에 알파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알파 제곱 나누면 A 더한 알파분의 B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C는 0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양변에 알파 제곱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역으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요거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지금 뭐라는 거야? 알파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알파만 했잖아. 베타도 똑같아. 베타도 집어넣어준 다음에 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 네모친 부분이랑 이 네모친 부분을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두근이 역수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랑 이거의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니?
좌우 반전인 거죠. 그쵸? x의 개수는 그대로 되는데 이 x제곱과 상수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밖에서 나온다는 거 확인해 주는 거지.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군이 뭐가 된다면 역수로 해서 두 군이 제시가 된다면 x에 대한 개수는 어떻다고요? 그대로 들어가고요. 메인은 몇이라는 거에서 2 그리고 요 두 개는 개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서로 밖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 그대로 돼 있죠? 그럼 여기는 1은 몇이라는 거야?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군이 역수에 대한 관계로 나온다 하면 가운데 있는 개수만 그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개수는 뭐다? 서로 좌우 반전을 나온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93번 한번 보겠습니다. 93번 자꾸 이래. 93번 볼게요.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용하는 문제야 이거는? 닮음 이용하는 문제죠. 그렇죠? 닮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알파 베타를 보자. 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여기 안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진 않지.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뭐 해볼까? T라고 할까요? T 그냥? T라고. 그러면 요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길이가 T면 요 길이를 뭐로 줄 수 있어? 베타 마이너스 T라고 줄 수 있네. 그럼 닮음비 사용하면 알파 대 베타는 T 대 베타 마이너스 T.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고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T야. 그렇죠? 그래서 이항해주고 T를 묶어주면 T,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끝? 그러면 두 분의 몇이에요? 9. 두 분의 곱은 3. 몇 분의 몇? 그렇지,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 이제 정사각형이 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 넓이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이니까 넓이는 9분의 1인가?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둘레의 길이는 3분의 4가 되는 거죠. 이거를 두근으로 갖는 거죠. 그때 그 2차 방정식의 최고 차항수가 27이라 되어 있는 거지. 가볼게요. 그럼 27 가르치고 x 마이너스 9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4는 0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2분의 이렇게 받는 거니까 정리하면 되겠지? 어떻게 되냐? 더하면 뭐가 되냐? 9분의 13 그럼 27 곱하면 39 맞네? 암산이 오케이 39 전개했지 전개한 거야. 자, 곱하면 27분의 4가 플러스 4 맞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래요. 39랑 4를 더하면 43 답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97번 볼게요. 이차 방정식의 두 분의 알파 베타 fx를 다음을 구하라.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상수 PQ에 대해서 P 빼기 Q의 값을 구하시오. 요 문제의 핵심은 뭐야? 일단은 첫 번째는 차수가 1차 이하여야 돼. 무조건 1차 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 안쪽에 있는 거랑 이 바깥쪽에 있는 문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최대한 간략하게 써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뭐 알파로 돼 있고 베타로 됐으면 제일 베스트고요. 그렇게 표현 못하더라도 여기 안에 있는 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줘야 됩니다. 차수를 일단 낮춰줘야 되겠지? 대입해야 되는데 알파 집어볼게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뭐로 바꾸시면 여기?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를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돼. 그럼 이거를 더 간단히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때 서머신의 근각계수하겠죠. 두 분의 하면 어떻게 돼요? 2나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뭐로 바꾸시는 거야? 베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게 베타, 밖에 있는 것도 뭐로 표현된다고? 베타가 돼야 되는 거지. 문자가 되잖아. 마이너스 9, 알파를 뭐로 바꾸시지 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끝.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F 알파는 똑같이 바꿀게. 그럼 9 알파 마이너스 9고요. F 베타는 9 베타 마이너스 9다 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요거식 통해서 우리 fx식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으면 각각 다음과 같은 꼴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최고 차이수 몇이나 돼 있어? 1이나 되는데. 맞았냐 이렇게? 알파 제곱은 9알파 마이너스 9, 베타 제곱은 9알파 9베타 마이너스 9. 끝났네요. 얘는 뭐랑 똑같아요? 얘랑 같은 거 맞아요? 얘 두 분이 알파 베타 했으니까 넣어주면 정리. 여기 fx 이렇게 마무리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p q 몇이냐? 8 마이너스 8 빼면 16이 답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103번 보겠습니다. 끝날하지만 자 틀린 거죠. 다음에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5다. 그러면 혈렉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몰라. 왜 몰라? 자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여야 되는데 x제곱은 유리수, x제곱 개수 유리수고요. 상수도 유리수지만 x의 개수는 유리수니? 아니지. 우리 루트 b는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거죠. b가 0이면 유리수긴 해. 근데 b가 0이 아니면 유리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근이 무리수면 반드시 혈내무리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거는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우리가 혈내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유리수일 때는 무리수가 나오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혈내무리수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얘가 복수수면 혈내복수수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그 조건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 설명 이해돼요? 그럼 얘는 2-루트5가 있다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풀면 안 돼. 근데 얘를 뭐 해줘야 돼?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항등식편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대입을 해야 돼.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개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아까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막 풀면 안 돼. 제발 막 풀지 마요. 조건을 보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자가 이제 그냥 왜 나누셨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 앞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각각 이제 0이 돼야지.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지만 만족할 수 있겠죠? 유리수인데 무리수랑 곱했으니까 한 등수처럼. b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 2a. b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a니까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봅시다. 모든 문자를 다 a로 바꿨고요. 그럼 a를 다 없애도 되겠죠? 받아서 자, 이때 볼게. 문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1 모아라.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근각의 수학계가 먼저야. 2차 방정식에서는. 그 내 공식은 맨 마지막 단계예요. 안 되면 그걸 써야 돼. 누구네요? 이렇게. 누구네고? 예. 됐어요? 그럼 우리 알파는 아까 알아보려 여기 나와 있잖아. 베타 구할 수 있니 없니? 있겠네요. 베타 뭐 나와? 루트 마이너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분수꼴 나오면 뭘 이용해서? 곱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파 분의 1은 뭐예요? 델타 분의 1은 뭐예요? 알파 빼기 알파는 세놓고서 베타가 필요 없네. 다음 3번. 베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곱을 이용해서 저렇게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3문제 더 할 건데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3문제만 더 해보고 남은 시간 정리. 잠시만요. 쉬고 계세요.